회사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주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회사 설립, 해산 청산, 그리고 회사법상의소, 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회사 설립, 그 다음에 해산 청산 과 관련된 것으로서 회사 계속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회사법상의소, 소송. 자, 요거 두 개 주제예요. 큰 틀에서. 요 내용은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통칙적 규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개별 회사에 관한 내용을 봅니다. 내일 주식회사를 할 건데요. 내일부터는 개별 회사에 관한 내용. 오늘은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이 두 개의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 회사란 어떤 존재일까? 제일 먼저 회사의 의. 회사는 상법 제169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죠. 그죠? 회사란 상행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법 제169조의 정의로부터 네 가지의 개념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영리성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영리성. 영리성. 두 번째가 법인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상인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준칙성을 갖는다. 준칙성을 갖는다. 이것이 회사일 수 있는 개념 요소다 하는 겁니다. 영리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리성의 법률적 의미는 이윤 추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회사가 영리성을 갖는 법인이다라고 할 때 영리성에는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두 개의 개념 요소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돈 버는 방법, 이윤 추구하는 방법이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첫 번째 목적은 구성원에게 분배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배 목적. 방법은 대외적인 거래 활동을 통해서 이윤 추구를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사 어떤 단체가 법인이 이윤 추구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얻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회사일 수 없다. 회사가 아니다. 또 그 활동,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이 대외적인 활동이어야지 대내적인 활동을 통해서 상호 이윤을 추구한다면 그것도 영리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 회사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배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로 인정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재단법인 등 이렇게 하나 예를 드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재단법인, 장학재단 등과 같은 재단법인인데요. 이런 재단법인은 장학재단에 출연된 재산을 가지고 서점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영리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점 등과 같은 거래활동, 영리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려는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니다. 자, 대외적인 활동이어야 하는데 대외적인 활동이 아닌, 즉 대내적인 상호 부조적 활동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집단도 방법에 있어서 대외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상호보험회사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상호보험회사. 아시겠죠? 상호보험회사.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다라는 건데요. 법인. 회사는 법인
한다는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라는 것처럼 구성원인 주주사원과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다. 회사의 영업활동은 회사 자신의 활동이지 그 구성원인 사원의 활동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인성은 언제 취득하느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그리고 구성원과는 독립된 이런 뜻입니다. 구성원, 주주사원이죠. 구성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다. 별개의 법적 주체이다. 스스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회사 스스로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법인격 부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법인격 부인. 나중에 따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회사는 상인이어야 하는데요. 상인인데 상행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9에 그죠? 회사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회사는 상행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상행위를 활동 행위로 한다면 또는 기타 상행위 이외의 기타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인데 상행위를 하는 회사를 우리는 상사회사라 부르고 기타 행위,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를 우리는 민사회사라 부른다 하는 겁니다. 민사회사.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사회사가 시험에 잘 출제되는데 상사회사는 상행위는 뭡니까? 우리 상법 제46조에 22개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 등의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수선 등에 관한 행위, 46조 22개 열거되어 있는 행위, 이걸 우리는 기본적 상행위라고 부르는데 이런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를 상사회사, 그 이외의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 부르는데 이 상사회사와 민사회사는 모두 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똑같다. 민사회사도 상법상의 회사이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상법상 회사법상 회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사회사가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것이 상인이고 결국 회사는 상인인데 언제부터 상인이냐? 태생적 상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태생적 상인이라는 말은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하는 순간 상인으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를 갖는 까닭은 자연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연인은 언제 상인이 되느냐? 영업활동을 개시할 때부터 상인이 되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인으로 태어나고 대통령으로 태어나고 장군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준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상, 회사법상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설립하여야만 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주의할 점은 이 준칙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이 주식회사는 그냥 준칙주의가 아니고 엄격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엄격 준칙주의다. 왜 다른 회사와 달리 엄격이라는 수식어가 또 붙어 있을까? 다른 회사에는 없는 설립 절차 과정에서 국가기관, 법원이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태 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직 주식회사만 있다. 또 임원, 이사감사가 설립 과정에서 절차 설립 중의 회사에서의 이사감사란 설립 중 회사의 감독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사감사에 의한 설립 중 회사의 설립 경과에 대한 조사 보고 제도, 또 주식회사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개가. 이런 것 때문에 엄격하다라고 달리 평가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회사가 어떤 존재이냐는 상법 제169조의 개념을 나누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수없이 출제되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인 회사에 대하여 1인 회사. 1인 회사는 회사의 지분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를 1인 회사라고 하지요. 그쵸? 1인 회사라고 하는데, 이 1인 회사를 인정하는 회사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데요. 인정하는 회사, 상법상 회사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5가지 중에 이 3가지 회사만 인정합니다. 이 인적 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3가지 회사만 인정하고 결국 인적 회사인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 회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고 그 다음에 1인 회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회사의 지분 전부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우리는 1인 회사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성립 및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죠? 자, 1인에 의한 설립도 가능하고 자, 2인 이상 다수가 설립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퇴사 떠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도 좋다. 이걸 우리는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3가지만 인정하고 인적 회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률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왜 법률 관계가 문제가 되냐면 회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 한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이 회사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1인 회사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다수, 여러 명의 출자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결국 원칙은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상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적용된다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게 예외냐? 다수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렇죠? 수정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 수정되는지를 해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예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해석상 대법원 판례가 수정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주주총회죠. 그죠? 주주총회. 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2주 전, 3주 전에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2주 전, 3주 전에 통지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특수 결의 등과 같은 결의 요건이 각각 다르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주총회에서 2주 전, 3주 전에 통지해야 하고 결의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과연 1인 회사에서도 지켜야 할까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 원칙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수정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정 적용되는 경우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를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수정을 먼저 썼느냐 하면 다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란 다수를 전제로 주주가 여러 명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니까 수정을 먼저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2주 전, 3주 전에 통지 공고할 필요 없다. 그냥 1인 주주가 결심하면 그것이 결의로 봐주겠다. 결의로 인정하겠다. 이런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뭐냐면 소집 절차 없이 결의 방법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밖에 없으니까 다수 결의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도안이 뭐니까.
적용 안 하는데 그대로 적용하는 건 뭐냐면 아하 주주총회 의사록은 작성해서 비치해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왜일까? 주주총회 의사록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도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를 상대로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장부입니다. 이는 소수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것은 수정하지 않는다.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취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니 혼자 결심했는데 무슨 의사록이냐. 의사록이라는 게 뭡니까? 모년 모월 모시에 어떤 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이 결의를 했다. 이런 취지를 기재한 서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 형식에 따라서 언제 주주 1인 주주 누가 어떤 것을 결정했다 하는 거를 작성해서 비치해 두라는 겁니다. 회사 채권자가 궁금하면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회사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그래서 결국 수정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소수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수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거래입니다.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는 게 뭐예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입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 이사회 승인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사회 승인 필요 없다. 이사회 승인 필요 없다. 어떻게?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가 거래할 때 형식상 자기거래이지만 이 경우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승인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양도인데요. 영업양도. 회사 영업 전부들은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영업을 양도했다면 굳이 승인 필요 없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의 병합입니다. 주식의 병합. 주식의 병합 여러 개의 주식을 한 개의 주식으로 합치는 것 이걸 병합이라고 부르는데 주식 병합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결정을 하고 병합하고 나면은 각 주주들한테 병합했다는 사실을 통지 공고해 주어야 병합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병합키로 1인 주주가 결정하면 병합이 이루어지는데 후속 절차로서 주주에게 통지 공고를 해 주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정 적용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가 적용될까에 관하여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에게도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논란인데요. 이거는 적용된다입니다. 아시겠죠? 적용된다. 이렇게. 결국 예외에 관한 주주총회 대법원 판례가 5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수정되는데 요것만은 수정되지 않는다. 회사재산 보호를 위하여.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고요.